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환차익도 극대화하고 그리고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건들은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금저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납입금 7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16.5% 해주기 때문에 그 기회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세금은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죠? 한번 내면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금 깎아줄 때, 면제해줄 때 그 기회는 철저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25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그 기회를 철저하게 활용해야 돼요. 자,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환차익도 극대화하는 방법.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그랬죠. 자, 환차익을 잘 이용하면 양도세를 상당 부분 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호황이겠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자, 이게 원인이고 뒤에 환율 하락의 결과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 가격이 또 하락하면 경기가 불황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14개월 연속으로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가격이 상승해도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80원, 90원 요 사이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자, 2019년 평균 환율이 1166.51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는데 요 가격 전후에서 환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환율 이 타이밍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무튼 이 가격 근처에 왔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 환율이 높을 때도 꼭 사고 싶은 종목이 적정한 가격에 왔으면 그날 뭐 환율 고환율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좋은 환전의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말자. 자, 그래서 현재 키움증권이 환율 스프레드가 가장 쌉니다. 환율 우대 95% 적용해가지고 0.54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원화 증거금 매수를 하지 않고 미리 환전을 해두고 환전해둔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합니다. 굉장히 지금 싸요. 0.54원이에요. 미래에셋 대우가 5원 정도 하거든요. 그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환차익을 고려한 매수 매도의 기본 원칙. 자, 환율이 낮을 때 이때 미국 주식 상승기라고 그랬죠. 미리 환전해 둡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때 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환전만 해둡니다. 환전을 해두었다가 환율이 높을 때 이제 이때는 미국 주식이 하락기라고 그랬죠. 그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미국 주식 가격이 하락하니까 미국 주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갑니다. 미국이 꼬라박으면 전 세계가 같이 꼬라박습니다. 미국이 상승해도 우리나라는 상승할 때도 있고 상승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시가. 그래서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이 미리 환전해둔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합니다. 자, 외웠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죠? 그죠? 환율 낮을 때 미리 환전, 그리고 환율 높을 때 미국 주식 가격이 낮으니까 이때 이제 사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환율이 1100원일 때 일단 10,000달러를 환전했다고 할게요. 10,000달러 환전했습니다. 자, 환율 1200원일 때 A 주식을 10,000달러 매수했습니다. 실제 이제 입고되는 결제일은 T 플러스 3일이죠. 3영업일이 지나야 돼요. 그죠? 10,000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A 주식의 취득 원가는 1200만 원이에요. 그죠? 1200만 원 원화로.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환율 1200원 하면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원화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로 안 내고 원화로 이제 환산해 가지고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00만 원 잘 외워두세요. 10,000달러 1200원 환율 1200원 곱하기 해가지고 자, 그럼 다시 환율이 1100원으로 낮아졌을 때 이때는 이제 미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율은 8.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수익률을 9% 수익률이 낮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때 매도를 하게 되면 10,000달러치 매수해가지고 9% 수익 났으니까 1,900달러에 매도했겠죠. 자, 원화를 환산하면 1,100원입니다. 지금 환율 1,199만 원이네요.
$1,900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1,199만 원입니다. 자, $10,000 매수하고 그리고 $1,900에 매도했습니다. 그죠? 달러 기준으로 $900 수익이에요. 매도 가격, 매수 가격. 자, 달러 기준으로는 $900 수익입니다. 하지만 이거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원화로 환산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엄격하게 말하면 양도소득세니까 실제 양도된 날, 그러니까 T 플러스 3일 결제일 기준으로 부과돼요. 그러니까 3일 뒤에 환율로 환율 기준으로 기준 환율로 부과되는데 그 3일 뒤에 뭐 크게 뭐 환율 변동은 없을 테니까 물론 뭐 3일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여전히 그냥 1,100원으로 잡고 자, 매도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이제 1,200만 원에 매수했는데 매도시에는 아까 보니까 이 원화로 환산하니까 1,199만 원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원화로 계산하면 1만 원 손실이에요. 자, 손실 났으니까 양도소득세 안 났겠죠. 실제로는 $900 수익을 냈는데 원화로 환산하니까 환차 손 때문에 1만 원 손실 나가지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죠? 자, $900 수익을 거두고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매도하고 양도의 이 개념을 좀 익히기 위해서 매도는 이 채권계약이고 양도는 물건계약, 현물의 이전이 있어야 돼요. 민법, 채권법이나 그 물권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매도와 양도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매도는 현물이 오고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매매계약서 쓰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는 부동산 그 현물이 아직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양도는 이제 현물이 넘어왔죠. 그러니 현물이 넘어왔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매도 후에 이 결제일, 그러니까 T 플러스 3일, 3영업일이 지나고 예탁결제원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양도소득세가 그때 환율로 부과됩니다. 이거는 뭐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그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많이 다퉜거든요. 하지만 다 패했습니다. 국세청의 그 행정해석과 유권해석과 법원의 사법 해석이 이 결제일 기준을 따릅니다. 결제일 기준.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퉈본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해 뒀다가 환율이 높을 때 미국 주식 가격은 떨어지니까 주식을 사고 다시 환율이 낮을 때 미국 주식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때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이렇게 절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 연말까지 이제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250만원까지는 매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5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만원까지는 이 비과세니까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익 난 종목 A에 대해서 500만원을 매도하고 그 손실난 종목을 그대로 또 내버려두면 안 돼요. 수익 난 종목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손실난 종목도 같이 매도해가지고 이 금액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손실난 종목도 B를 250만원 매도하고 그러면 도합 손익 합계 250만원 소득 공제 한도까지 수익을 실현했죠. 그리고 이 250만원으로 뭐 여행 가거나 뭐 맛있는 거 사 먹지 마시고 수익 실현한 250만원으로 다시 손실났던 B 종목을 매수하면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절세를 한 250만원으로 다시 이렇게 손실난 종목을 재매수해 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춥니다. 자, 그래서 달러 매수 시에 환율 그리고 주식 매수 매도 시에 환율을 항상 엑셀 창에 기록을 해두세요. 그 실제 입출고일 기준 환율로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T 플러스 3일이죠. 물론 HTS에서 조회를 하면 나오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입출고 시기 맞춰가지고 또 조회해보려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 매도할 때 미리미리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환율 하락 시에, 이 환율 하락은 결과라 그랬죠. 주식 상승이 이제 원인이고, 환율 하락 시에 미리 달러를 매수를 해둡니다.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환율 상승 시에 매수해둔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때는 미국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 매도는 다시 환율이 낮을 때,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낼 때 원화 기준으로 환산 원화가 적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환율이 낮을 때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이때는 또 미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이 환율이 높을 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